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한윤수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수행을 통해 얻은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가을 좀 타세요? 별로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타가지고요. 예, 가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 또 자면서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고 이번엔 무릎, 팔, 다리 하니까 잠도 잘 오고요. 네. 마음도 좀 안정적인 그런 한 주 덕분에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그럼 네.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부부 네.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예.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도 필요한 네.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이혼율이 1위는 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또 그리고 그만큼 또 사회도 불안정해지고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죠. 예. 예. 오늘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실 건데 오늘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다고요, 박사님? 아무래도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예. 예. 자, 그럼 들으시면서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큰 박수와 함께 우리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 같은 정신과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생활 또 부부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또 여기서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 그거 뭐 그냥 살면 되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야 오늘 참 여기서 뭔가 듣고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뭐 주로 저 경험은 환자들 진료실에서 경험 또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 또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의외로 이래 이 부부 생활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예, 많고 또 어렵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있고 이혼도 하는데 이혼도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니까 한 해에 결혼한 사람이 뭐 몇십만인데 이혼하는 사람도 거의 한 반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내지 한 반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깨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참 힘든 겁니다. 어제 보면. 우리가 볼 때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관계는 여러 가지가 끼어듭니다. 보통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이 인간관계의 기본은 give and take라 그러거든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먼저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고 그다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이 안 줬는데 자기가 주진 않아요. 절대로. 먼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뭘 받고 싶으면 먼저 줘야 돼요. 근데 부부 관계도 이런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 뭐 중매 보고 덤덤하게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래 경험하고 나면 이게 서로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한테 줄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보통. 그리고 또 사랑하는 관계는 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받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잘 한번 보세요. 이 부부 관계도 주고받는 게 딱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존재만으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그 하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준 거예요. 그때 내가 상대방이 먼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 낀 동안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건 이미
상대방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대략 한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18개월 말도 있고 뭐 한 3년 이야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존재 자체로 이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때는 줘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그냥 받길 바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특히 이래 보면은 여자는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가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지가 내한테 준 게 뭐 있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부부관계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원리 속에서 움직여요.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주고받길 보통 바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받아야 주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받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줘야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돈을 남한테 주죠? 네. 줬을 때 남이 뭘 줬을 때 돈을 주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돈부터 먼저 주진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받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받고 싶으면은 먼저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그다음 이 부부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시댁 관계도 있고 또 친정 뭐 이래서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또 좀 정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인 것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그 어떤 그 이성을 생각하잖아요. 뭘 받고 싶다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다든지 또 뭔가 이래 내 속에서 어떤 욕구가 많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이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해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막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보통 보면은 아까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은 그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판단 기준이 자기가 보통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돼서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데 상대방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 다른 취미를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충돌하기 쉬운 겁니다. 사실은. 예.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부부관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 불만이 더욱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많은 분들한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여쭤봤더니요. 그 불만의 이유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함께 만나보실게요. 부부간에 제일 지켜야 될 점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부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계속 머릿속에 그런 상대방의 말실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비밀이 없이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 이제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부부간에도 아무래도 각자의 사생활이 있으니까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준다면은 그 싸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밥을 차려줘요. 그 고마움은 상대방의 고마움을 느낄 적에 그럴 때 진짜 이 사랑이 싹 들지. 한연수 씨는 뭐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저요? 예.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불만이 많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만도 있고.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더 많습니까?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작게는 왜 빨래할 때 있잖아요. 그 양말이랑 옷이랑은 좀 이렇게 그대로 벗으면 다시 빨래해서
개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양말도 거꾸로 벗고요. 네. 또 이제 딸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네. 4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하면 어쩜 그냥 네 엄마랑 똑같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 앞에서 제 흉을 볼 때는 좀 싫더라고요. 이제 그 보통 보면 애들은 부모를 또 배우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유전자에는 배우는 본능이 있어요. 배우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 하면 꼭 배우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박사님은 예. 사모님한테 불만 없으세요?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혼 생활 제가 25년을 했어요. 네. 25년 하고 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매일 환자를 보잖아요. 보면서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터득한 게 이 두 가지를 터득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나도 좋고 옳아요. 내 입장에서는. 쳐도 자기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옳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옳고 쳐도 옳은데 그럼 옳은 두 사람이 문제는 생겼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보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판단도 들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건 나에게 자유 아니에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또 처가 있으면 처한테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자유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처럼 쳐도 100%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안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요. 나도 옳고 쳐도 옳다. 그럼 옳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좀 맞춰갈까? 이제 이걸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그렇게 풀려가는 기미가 좀 보여요. 네. 예.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예, 왜냐하면 나도 좋고 쳐도 좋아야지. 나는 좋은데 쳐가 안 좋으면 쳐가 뭔가 나에게 불만이나 뭐 이런 거 안 좋은 게 오겠죠. 쳐는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내가 뭔가 안 좋은 게 가겠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좋으려면은 나도 좋고 쳐도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도 좋고 나도 좋은. 조금 더 확대하면은 나도 좋고 딸도 좋은. 또 나도 좋고 아들도 좋은. 또 조금 더 확대하면 나도 좋고 이웃 사람도 좋은. 이렇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고 남편은 TV 보는 걸 좋아한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남편 TV 보는 걸 좋아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 취미는 저급이야. 수준이 낮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네. 보통 보면.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집 가풍은 여자가 좀 조신해야 된다. 한데 이제 이 자기 어떤 부인의 그 어떤 친정은 남녀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고 막 자유롭다면 저 집은 좀 가풍이 안 좋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이 쉬워요. 그것이 가장 장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래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고 못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나도 참 옳지만 상대도 옳다. 서로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데서 뭔가 한 맞춰 가보자 하는 사람은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여자는 이상해 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길에 못 들어섰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예, 서로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제일 안 되는 시기가 결혼 초 신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예. 신혼 때 많이 싸웠는데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신혼에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결혼 중기 또 후기로 가도 계속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결혼 생활을 한 몇 년, 한 5년, 10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맞춰져서 무난하게 갈 거다. 이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제가 사실 진료실에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90살 되신 분도 와요. 오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 때문에 영감 때문에 못 살겠다.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들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이래 생각을 해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 하는 그 마음 없이는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박사님, 예. 보통 그렇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예. 콩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아야지 하는데 예. 솔직히 말을 안 하면 예. 잘 모르잖아요. 예, 그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뭐 남자도 그런 사람이지만 여자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지 하는 게 많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서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아서 해줘야 되고 내가 뭐 말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구차하고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사실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남편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남이 말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예. 물론 어떤 경우는 조금 짐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힌트를 좀 줘야 돼요. 힌트를 좀 알게끔 해야 돼요. 그러고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의심해야 돼요. 내 정말 좋아하고 절실히 원하는 걸 안 해주는 사람은 비난받아야 되지만 모르고 몰라서 못하는 거는 비난해서는 안 되죠. 내가 알게끔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란 건 내가 내 속에서 저 사람 좋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랑이고 그런 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싶으면 결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엘자베스 테일러가 한 8번인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서 뭔가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하는 물질이 있대요. 그 물질이 생기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8개월, 뭐 길어도 한 3년, 그 이상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게끔 계기를 마련하니까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의 도화선일 뿐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동안 속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상대방 같이 사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내하고 살아서 좀 행복하고 도움이 되는 뭘 이제 연구하고 같이 해나가야 그게 정말 오래가는 사랑이 되지. 가만히 있어서 좋아하고 보고 싶고 또 막 기다리지고 이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요. 사랑은 빨리 식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좀 알 건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넘기고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가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사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내가 뭐 한때라서 미안하지만 한때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에 또 소중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을 이제 진정으로 내가 이해하면서 또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이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랑이에요. 이건 서로 쌍방간에 그래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만 상대방한테 주는 것처럼 생각되죠. 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이 좀 나아지게끔 도와주는 이것이 나는 손해보고 저 사람만 위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요. 진정으로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내가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그 욕심이랄까 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 또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태도 뭐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고치게 돼요.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런 걸 고치면서 내가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남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또 내가 굉장히 발전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남을 참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 속에서 또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돌아와요.
이웃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 부부간에서 진정하게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도와주려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마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도 발전하고 옆에 사람은 내가 그래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잘해주고 계속 잘해주고 그걸 또 보고 크는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어떤 모델을 익히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예. 권태기 이런 거 없겠어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 되면 없겠죠. 왜냐하면 나날이 새로우니까요. 그냥 우리가 타성으로 저 여자 또 피곤한 짓 하네 하는 사람은 과거로 사지만 정말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이래 같이 가는 관계다 하면 언제나 내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자꾸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권태기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골프 선수 최경주 있잖아요. 네. 최경주 선수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어떤 환자가 와서 저보고 최경주 선수 인터뷰한 걸 봤더니 대단합니다 그래요. 뭐가 대단하냐니까 그분은 골프 대회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우승한다, 뭐 우승금 일체 신경 안 쓴대요. 자기가 뭘 스윙을 하는데 지금 스윙이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 시합에서 한대요. 그래서 그게 잘 고쳐지면 자기 기쁘고 못 고쳐지면 다음에 또 고쳐야지 하지 성적은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도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도 그렇게 하면 사실 그 힘들지 않고 굉장히 그 재밌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나와 또 예. 이제 배우자가 예. 다르다. 이 예.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 부부 그렇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린 같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TV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멋있다 이러면 옆에서도 멋있어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뭐가 멋있어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상대방도 나와 같이 뭐 부창부수란 말이 있죠. 남편이 마음 옆에 따라하는 그러길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자녀 양육도 남자애는 좀 씩씩하게 커야 돼. 좀 뭐 이래 굵게 생각하고 뭐 해야 돼 하면 부인이 그거보다 섬세한 점이 중요하다고 뭐 이러면은 또 공부는 좀 커서 하면 돼 하는데도 또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를 때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고 상하고 어떤 사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돼서 부인이 돼서 그래 내한테 동조 안 해줄 수 있냐고 막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부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는 게 우리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가 똑같잖아요. 이거는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가 똑같아서 호흡이 잘 맞다. 그럼 좀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실 그래요. 조금 이래 서로 달라서 이 세계를 껴안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힘은 들었지만 넓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내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동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업도 뭐 장사를 해도 서로 같은 사람은 같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분야만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다르면 양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동업은 서로 간에 신의도 있고 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잘 활용하면 이래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다르잖아요. 다른 그 속에서 자식은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밖에 못 배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속에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길 바라는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이래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우리가 참 더 풍부하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또 그리고 부부가 너무
막 한 목소리 내면 좀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좀 그런 점도 있죠. 네. 서로 다양해서 아이들도 거기서 다양한 속에서 또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싸움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서로 잘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해서 그걸 잘 조율해가는 걸 이제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너무 동의 안 하고 딴 의견 낼 때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나를 풍부하게 해주고 아무리 부인이 딴 이야기를 내잖아요. 또 남편이 딴 이야기를 낼 때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또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마음이 좀 듭니까? 근데 박사님 아무리 이렇게 남편을 뭐 인정하고 이래도 저건 정말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고쳐라 이러기 쉽거든요. 네. 잘못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보고 느낀 거를 이야기하는 그것만 하면은 당신 왜 그래 보고 느껴서 이래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비판이나 평가나 고쳐라 하는 강요가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저항감을 가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뭘 보고 판단하고 해서 내가 반성해도 반성하지. 너 반성해 하면은 반성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반성할 거리를, 그러니까 한연수에서 잘 보세요. 네. 그 속에 그냥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것만 있으면은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죠. 한연수 씨 남편 같으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이요? 예. 예. 그러면 이래 탁 하면 그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거울을 비추듯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좀 있으면 그것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대화법에 우리 느낌만 이래 딱 말하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너 왜 그렇게 느껴서 할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둘이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니까 부인이 이제 새로 결혼한 부인이 너 나 이렇게 기다리게 하려고 결혼했나? 이러면 남편도 늦게 오고 싶은 늦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야, 너 그 시간 좀 잘 활용하면 안 되니 하는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자기 느낌만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또 내가 이래 혼자고 외롭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다든지 내가 참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까지는 생각이잖아요. 비난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부인은 그런 걸 생각하구나 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자기가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그 속에 그렇지 않고 나의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비난하면은 이 성격이 이상하구나 이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좀 대화법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제 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런 적절한 시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난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내 느낌. 예.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본 그대로. 또 들은 그대로.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너 전에도, 당신 전에도. 그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전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가지고 하면은 꼼짝 못 하죠. 네,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배우자고 말할 때는 만반의 준비가 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좀 불확실한 말 설정냈다가 역공당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병원을 찾는 분들께서도 다른 거를 상대가 나랑 다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좋아진 경우도 많이 보셨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이래 우리가 이 행복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행복할 수 없는 장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잘 들어보고 장애를 제거해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둑의 이창호 알죠? 네. 이창호가 바둑을 굉장히 저도 조금 뜨는데 잘 뜨거든요.
이창호가 바둑을 어떻게 뜹니까 하니까 상대방 실수할 때가 기다린대요. 그 말은 자기는 순리대로 뜨는 거예요. 뜨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때 응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잘 일에 하다가 남이 뭔가 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잘 일에 나가면은 그 현장을 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일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맞춰가는 과정을 잘하면은 행복하고 못 맞추면은 서로 이혼하든지 이혼 안 하더라도 서로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행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맞춰야 되겠다. 나하고 남이 다르고 나도 옳지만 상대방도 옳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갈까 하는 사람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여자 어때? 내가 어떻게 하다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 만나서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은 나이가 90이 돼도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맞추어 가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이런 지금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뭘 가지기까지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저 사람이 되기까지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거든요. 뭐 우리 불교적으로 치면 업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 환경에서 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 사람 있네 이러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도 거대한 세계예요. 상대방도 거대한 세계예요. 그 두 거대한 세계가 만나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참 내한테 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가지든 내가 뭘 원하든 그건 내한테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상대방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맞추어 가나 하고 자꾸 보면은 텀이 보여요. 그리고 우선은 만약 그러면 처음에는 충돌하는 부분은 좀 놔두는 게 좋아요. 충돌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부부가 다르지만 비슷한 것도 있어요. 살면서 비슷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걸 먼저 좀 하는 게 좋아요. 또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사람도 참 좋은 점이 있네. 이 사람도 참 좋네 하는 뭐를 이래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도 느끼게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래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하나로 맞출 수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잘 아는 분이 미국에 사시거든요. 얼마 전에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면서 자기 이웃에 결혼 생활을 60년 한 사람이 있대요. 의사인데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은 40대 후반이에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돼, 나이는 좀 됐는데 그분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부인이 시킨 대로 한다. 틀린 걸 시켜도 한다 그런데요.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분의 인격이 대단한 인격이에요. 부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부인이 틀린 거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부인도 반성하겠죠. 그럼 다음에 안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방어적이에요. 만약에 틀린 거 하면 계속 틀린 거를 요구할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해보고 틀리면은 설 꼬리를 내리죠. 다음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남편만 그래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인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똑같이 서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0년 된 미국 의사 그분을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인격자로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은 살아가는 게 아무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이웃집을 놀러 가봤는데 액자가 이래 우리 같으면 가훈이죠. 액자가 적혀 있더래요. 부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또 뭐 부인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사실 결혼할 때 저희 과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 결혼 3개월에 해계문이 쟁탈전에서 져면 너 인생이 피곤해진다. 너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따랐어요. 이런 거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거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자를 이기겠다는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정말 내가 배우자한테 잘해주고 해서 저 사람하고 사니까 참 좋고 참 행복하고 참 고맙다 해서 뭐 잘해주게 돼야지 강요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돼. 예. 근데 저희는요, 그러니까 자꾸 아내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죠. 여자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 남편하고 자꾸 맞춰가려고요. 여보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몰라 됐어 이러면서 연애 때는 그렇게 얘기도 잘해주더니요. 얘기를 안 해요. 연애 때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뭐 세상에서 제일 멋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한현수 씨가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눈을 딱 감고 아무도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본 남편 얼굴 있죠. 모습. 그걸 딱 떠올리면서 남편의 마음이 어떤가, 남편 마음속에 뭐가 있나 그걸 자꾸 떠올려 보세요. 그걸 떠올리면 처음에는 남편 마음이 뭐 남편 마음보다 내 속에 막 감정이 팍 올라와요. 감정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좀 내려놓고 자꾸 보세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느 날 탁 와요.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하는 것마다 통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뭐 하자 이거는 안 통할 수 있어요. 남편하고 지금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공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어려워요.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게 공감이라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것도 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요. 부부 관계는 어렵습니다. 이제 왜 어렵냐면 남과 남이 같이 만나서 만나서 이루어가는 인간관계인데 이게 좀 특별한 관계예요. 사랑이 있어요. 또 사랑이 있고 또 그다음 살다 보면은 또 자식도 놓고 하면서 특별한 관계가 돼요. 남이면서 특별한 관계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고 싶다고 내가 좀 하다가 좀 내 공간이 필요해서 내 혼자 있고 싶어서 저 어디 한 달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째 보면 이 기둥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부 관계를 아주 튼튼한 기둥에 묶여 있는 두 마리 동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는 산에서 살던 동물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살던 동물이에요. 산으로 자꾸 가고 싶은데 기둥이 너무 튼튼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쪽은 바다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기둥은 뭐냐면 자식이나 이 관계를 깰 수 없는 뭐에 딱 묶여서 그래서 빨리 바다로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서 재밌게 놀 생각하면은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고 바다를 갈 걸 자꾸 생각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바다에서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거는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곳에 또 여기서 재밌게 잘 노는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찾으면 분명히 길이 있고 분명히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대충. 박사님, 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실천해 볼 만한 한 가지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추천은 남편이 또는 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면 그거만큼은 분명히 올 거예요. 뭐 가시적으로 오든 마음속에만 있든 어쨌든 올 거니까 일단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뭐 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줘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오겠죠. 뭐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니까 강의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부 사이에 어떤 그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이 부부 생활의 가장 큰 암초가 이 다른 이성에 눈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 좀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예요. 이제 부부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언뜻 저 사람이 내하고 같이 사니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잘 알겠지 하지만 알게 모르게 오해가 굉장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나 없나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탁 알아채서 그걸 풀어야 돼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그런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그 오해가 생긴 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화란 거는 사람들은 이제 말로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말 잘못하다가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말이나 우리 표정,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만나는 길이 이제 수단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점잖게 하지만 표정이 그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화 안 났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 화난 걸 느껴요. 화가 일단 나면요 어떻게 하든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도 그 속에는 화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난 화를 인정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요. 나는 화도 안 하고 예의 바르게 했고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데 화나면 벌써 그게 탁 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에 만약에 화초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알다시피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또 에어컨도 켜고 이러니까 화초가 이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화초가 참 안 됐겠다 하고 한 번씩 들어다가 이 바람 잘 드는 데다 한번 갖다 놓는 게 그 화초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런 상대방의 처지나 마음을 헤아려서 뭔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도 안 해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고 말만 하다가 싸우면 그거는 어찌 보면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걸 떠나서 대화는 없으니까 이제 대화하는 그 방법을 좀 이야기하면요. 우선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충분히 들어주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하게끔 내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요.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주면 자기 속마음이 막 나와요. 처음엔 요 말만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말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잘 이렇게 존중해서 들어주면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구나 저 사람이 해서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우선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가족이든 집에서 존중받아야 밖에 나와도 힘이 좀 있잖아요. 밖에 안에서 존중 안 하면 밖에 나가도 자신도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든 대화할 때 특히 부부는 더 하겠죠. 상당히 말하면 그냥 잘 성심성의껏 딴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속에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 좀 거슬리는 거, 뭐 그거는 거슬리는 건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슬리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럼 그게 우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거. 그건 이제 남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상적인 대화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으면 내가 충분히 말하고 남이 말 끊으려면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말 충분히 하고 그다음 내가 충분히 한 만큼 남이 충분히 말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나도 충분히 듣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충분히 말하고 또 내가 충분히 말한 만큼 남이 또 충분히 말하게끔 하고 허용하고 그래서 또 조금 줄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는 오늘 끝나지 않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기고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공평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죠. 예. 내가 충분히 말하고 남이 충분히 말하게끔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대화에. 예.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뭔가 옳은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설사 내하고 생각이 틀리고 내하고 싸우는 중이라도 옳은 말하면 아 그래 옳다 하고 싸우는 게 좋아요. 옳은 것을 무시하면요. 나는 옳은 걸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들었다. 아, 나 안 들었어. 이러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말이라도 옳은 말은 언제나 받아들인 자세.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절실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내가 그걸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한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걸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못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받아준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수용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내가 사정이 있어 못 받아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 입장에서는 하지만 나는 이런 사정이 있다 해서 해주는 그것이 또 대화에서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다가 말꼬리 잡는 거 좋잖아요. 말하다가 자 우리 한번 충분히 말해봐 해놓고 말하는데 너 왜 그래 생각해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말이라도 이 사람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하시고 뭐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건 없습니까? 정말 이게 대화를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을 하다가도 예. 예,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자꾸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렇죠. 이제 하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도 예, 분명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좀 이따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걸 알면서 설거지하시고 보통 설거지하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청소하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데만 딱 집중하세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면서 무슨 말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상한 말하면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해서 이게 극단적인 말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 상대방 그러니까 조금 뭐랍니까 좀 현명하게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말 했을 때 반응을 좀 예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냥 막 하면은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재는 건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전체적인 좀 감은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죠. 부부 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 베스트 5가 있거든요. 예, 이 5가지 들으시면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혼해. 두 번째가 당신은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뻔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세 번째가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이렇게. 네 번째,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다섯 번째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거든. 내 친구 와이프는 안 그래. 이렇게 5가지가 부부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 베스트 5래요, 박사님. 뭐 요즘 엄친아가 아니라 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내 친구 남편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로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힘이 쭉 빠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저 대화 중에 이제 3가지 이야기했고요. 또 추가할 거는 뭐냐면은 아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저 생일 챙겨준 적이 없다.
그럼 자기가 챙겨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나는 챙겨줬는데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사람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런 말은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 당시 심리에서 이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듣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만나기 때문에.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로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게 가요. 여자들이 그런 표현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남자가 잘 쓰는가? 여자에 대한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조금 그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피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행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번 결혼기념, 이번 생일을 당신이 안 챙겨줬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말할 때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뭐 기본이 안 돼 있다든지 쫀쫀해. 네? 쫀쫀해라든지 네. 뭐 그런 좀 인격을 무시하는 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드러난 관찰적인 말,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쓸 수 있는데 뭔가 평가하고 판단한 말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아까 뭐 쫀쫀해, 이것도 쫀쫀해보다도 당신이 어디에 가서 뭐 얼마를 썼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뭐 조금 덜 붙인다면 좀 적지 않나. 네. 조금 더 쓰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정도지. 그거는 그래도 현실에 가까운 말이에요. 관절. 그러다가 쫀쫀해 하면 이제 완전히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쫀쫀한 사람도 자기도 대범에 좀 이래 그 돈을 많이 써야지 하고 노력할 수도 있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규정 짓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은 딱 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언제나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행 중에 있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고정적인 말을 써요, 보통 보면. 당신은 이래, 당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은 아무래도 안 돼. 이런 거는 고정되는 말 아니에요. 사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또 이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말 안 하고 알기를 바라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참 이것이 갖고 싶다, 또는 내가 이게 하고 싶다 하고 알려주고 난 뒤에 안 하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알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 하면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알려야죠. 그러니까 자칫 좀 여자들이 그런 데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좀 여자 편견이 많습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목사님. 네?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죠.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요. 여자도 남자 같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같은 사람, 여자도 남자 같은 사람. 다양하고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뭐 5가지 했지만 실수했을 때 그거를 잘 수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래 이 부부 사이가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러면 빨리 탁 감을 잡아서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거 무디면 곤란합니다. 보통 때 무디더라도 그럴 때 빨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했는데 부인이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 안색이 안 좋다는 건 존재가 팍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럴 때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습하냐면 내가 방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말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툭 나왔다.
좀 기분이 나쁘다면 나왔는데 아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사과해야 돼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사과하고 그렇지만 내가 참 당신에 대해서 이런 점 참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에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균형 있게 이래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이래서 놓은 거고 나의 진정한 뜻은 이게 아니고 다음부터 내가 이걸 안 하겠다든지 그래서 상대방 그래도 사람은 뭐 기분 나빠서 아이 뭐 필요 없다 하지만 그걸 듣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는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른다. 평소하고 좀 다르다. 남편이 뭔가 약간 좀 그 나를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 하면 그걸 빨리 개입하는 게 좋아요. 그게 오래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래 있다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데 뭐 약간 무도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그걸 보는 순간에 즉각 말하는 게 좋아요. 말해서 그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 또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요. 막 수상한 눈으로 자꾸 보면요.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사실을 들어도 사실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뭔가 이상 기류가 흐르면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남자 여자 쌍방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 이상한 하트가 막 찍혀 있다 이러면은 네. 바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바로 물어봐야죠. 바로 물어보고 거기서 또 이상하고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또 물어보고 이래야지 확실히 뭘 이래 잘 요즘 이제 정거를 잡기 위해서 내지는 마음이 어떤지 자세히 관찰해 보자 이러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랑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관찰하다가 어느 날까지는 바로 가다가 이상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된 자기 그게 넘어가는 거죠.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부 생활 관계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걸 좀 덜 어렵게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감 훈련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실제 상대방 속에 일어난 걸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많이 하면 타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이 열리면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공감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래 자기가 저 사람한테는 힘들어, 난 딸이 힘들어, 아들이 힘들어, 남편이 힘들어, 뭐 부인이 힘들어, 처가 힘들어 이럴 때는 그 하루에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에 이래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맨 마지막 본 모습 있죠. 그거를 이래 자꾸 보세요. 보는데 보통 보면 자기 감정이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꾸 보세요.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은 뭐가 탁 보여요. 보이면서 그냥 같이 이래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공감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래 가만히 보면 그 틈이 보여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 상대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그걸 해보면은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있고. 그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 김정일이 하면 겁이 난다 이러지만 김정일을 보면 김정일이가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훈련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좀 꼴 보기 싫고 싫어하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그리고 우리 뇌가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이거다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자료를 찾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사람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에는 차에 관심이 없었대요. 없는데 자기가 이제 차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벤츠에 관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전에 뭐 길거리 갈 때는 벤츠가 하나도 안 보였대요. 이제는 여기도 벤츠, 저기도 벤츠래요.
관심이 생기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서 그것들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남편 싫어가지고는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부인 싫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 그걸 또 해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간에 저 사람이 최고다 이래 생각해야지 편하지. 저 사람이 시원찮다 생각하면 자기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책에서 이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목수였어요. 목수인데 이제 평생을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 시간도 갖고 싶고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자기하고 이 조가 돼서 항상 일했던 그 사장한테 내가 이제 그만 집 짓는 일을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 참 집을 잘 지었거든요. 이제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 대신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이제 그만두라 하니까 청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요구를. 그러니까 그럼 하나 지어주겠다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집도 이제 대충 짓고 자재도 대충 쓰고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사장 보고 집 다 지었다 하니까 사장이 키를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거예요, 엉망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살 집에는 남편이 중요한 가구 내지는 중요한 그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물품이에요. 부부가. 그걸 잘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걸 잘못한다는 건 엉망으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나한테 영향 주는 것은 내가 살 집인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이웃도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 남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딸, 아들 전부 다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면서 미워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좀 뭐 이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함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혼해서 딴 남자 보고 딴 여자 보는 건 헛물 켜는 거라 봐요. 그거는 진정으로 갈증도 안 되면서 자꾸 하는 거. 어디 뭐 가려서 자꾸 긁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제일이다 하고 또 그 속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 하여튼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래 싹 틀 때 그걸 자기를 위해서 이래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설사 사이가 좋더라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죠. 그러면 보세요. 보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하세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고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없죠. 그럼 내 머릿속에 다 안 담는 게 좋아요. 담지 마시고 자기 할 일 하세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는 가족도 생각 안 하나? 하지만은 가족 생각하다 보면요 잘못해요. 보통 보면 화가 나든지 소중한 가족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좀 복잡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눈앞에 가족이 있을 때는 정말 가족을 마음에 보고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없을 때는 자기 할 일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할 일 하다 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만났을 때 좋은 시간 보내고 나는 그게 좀 우리 환자한테는 꼭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는 가족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막 화나다 보면 이제 만나면 따지는 거죠. 당신 뭐 어떻게 할 거냐.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평소에 막 생각하다가 이제 따질 시간은 그때뿐이잖아요. 그럼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새겨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서로 생각하고 아끼고 그거 안 해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 있고 또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예. 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자꾸 저는 아마도 좀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외로움은 의존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외롭다 이건 잘 보세요. 상황이나 누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내가 외롭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째 보면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외롭지 않게 또 하고 좀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배우자가 자기 하는 걸 막지만 않으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막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안 막으면요. 이 시간에 자유롭게 얘기 있게 해주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이나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뭐 딴 여자하고 찾는 그런 거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 내 시간은 내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한테서 뭔가 재미도 찾고 이러면 그건 참 해주기 어려워요. 미묘하거든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내 하는 일만 막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다. 그러고 자기 살 길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 행복도 자기 시간. 우리는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언젠가 우린 죽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 잘 못 쓰면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순간순간 잘 쓰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대화 요령,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맞추는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혼하는 그 원인을 보면 배우자의 외도가 많다, 맞습니다. 또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마 좀 하겠습니다. 그 약간 이전에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길. 우리가 옛날에 그 일심동체란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이심이체예요. 마음도 둘이고 몸은 다른 거예요. 일심하면 마음이 하나고 동체하면 몸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심이체예요. 이자는 다를 이자를 써서 마음도 두 개고 몸도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나는 뭐 이래 한식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은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심이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배운 그 정신과 원로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는 이심이체인데 그 이심이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심동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살다가 이제 저는 뭐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불교 경전을 봤어요. 경전을 보니까 일심이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게요. 이제 초기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아누루따라고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천안통일에서 멀리 걸 보는 그런 이제 아주 탁월한 그런 제자인데 그 세 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세 사람이 수행하는 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서성으로서 점검을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먹는데 자는데 뭐 이런데 불편이 없나 이걸 체크해요. 불편이 없다니까 두 번째는 서로 화합해서 잘 지내나 이걸 또 체크해요. 세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나 네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뭘 경험했나 이걸 다 체크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화합해서 지내나 이 부분을 볼 때 일심의 가능성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이제 세 사람이 깨닫기 전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래 대답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화합을 해서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렇나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래요. 내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 참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또 이 사람들이 없이 혼자 있을 때도 내 머릿속으로나 또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이 사랑이 담긴 자애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같이 있을 때도 전제 조건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 너무나 참 이익이 되고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표정으로나 생각으로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없을 때도 그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내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 두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아야 되겠다. 이래요. 자기 마음이 없어지는 게. 그 놀라운 사실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부처님이. 너는 어떻게 화합에 지내는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말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갈등이나 뭐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 일심 이체는 어쩔 수 없어요. 몸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심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여자가 많으니까요. 이 남편을 내가 만난 것은 지금은 내가 그래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한때 사랑했고 지금도 또 사랑하고 또 사이에서 자식도 태어나고 어쨌든 내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 돈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내한테 밥 해주잖아요. 내한테 밥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한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 소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있는 데선 없는 데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좀 행동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나의 좀 이기적인 마음 이걸 버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60년 결혼 생활하고 의사 한 사람이 부인 시킨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심이에요, 일심.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매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매일 가지면 제일 좋고요. 매일 못 가지면 어쩌다가 한 번 가지시고 정 안 되면은 결혼 기념일라도 원래 배우자에 대한 선물로서 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런 걸 한 번씩이라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배우자가 없을 때도 이제 많이 예뻐해줘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남편 출근하고 이제 전화로 친구랑 남편 흉 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이성에 관심이 갈 때 그걸 이제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불교에는 보면은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다스리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이 있다. 그건 여자다. 여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거꾸로예요. 여자에게 그 남자의 또 모습이 가장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그렇게 서로가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는 자연에 좀 위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걸 좀 찾아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제자들이 중요한 걸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25년간 모시고 살았던 아난다라는 그 시자가 있어요. 우리 불교 경전 보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 전부 아난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맞다 하면 그게 다 경전이 된 거거든요. 그 아난다가 부처님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하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너 부인 아닌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랬겠죠.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아나니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말을 하지 마라. 요즘 말을 섞지 마라. 그러니까 또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마음을 챙기면서 말해라 그랬어요. 마음 내가 무슨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게 들면 빨리 스톱해라 하는 그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 그 대단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것만 묻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2003년도에 그 미얀마에 가서 한 달 수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어떤 미국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수행센터에서. 그 사람도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자인데 자기가 옛날에는 참 여자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이제는 여자에 대한 건 자기는 걱정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당신 환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여자에 대한 어떤 욕망이 탁 떠오르면 그걸 딱 본대요. 보면 싹 사라진대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딱 들죠. 그걸 딱 보면 없어져요. 사실은 보면 없어져요. 여러분도 노력하면 뭐 안 좋은 게 들잖아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방법을 제시를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왕이 아주 젊고 잘생긴 그 남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같이 젊고 잘생긴 이 젊은 사람이 당신 어떻게 평생을 여자 이런 것도 없이 청정한 그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처님에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여자를 보면 나이가 많은 여자를 보면 어머니라 생각하라고 들었다. 어머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누나뻘 되는 사람 만나면 누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뻘 되는 사람 만나면 동생이라 생각하고 내 딸뻘 되는 사람 있으면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또 방법이 있나 하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한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나 귀로 들을 때나 또 코로 냄새를 맡을 때나 혀로 맛볼 때나 몸으로 뭐 접촉을 할 때나 정신으로 뭐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그때 감각기관을 잘 지키라 했다. 이건 참 세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은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는 불결한 거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거를 본다. 여자를 볼 때도 32가지로 본다. 32가지가 뭐냐면 머리털 또는 몸털, 그다음에 뭐 이빨, 살갗 뭐 이런 그 32가지, 콩팥 뭐 이래가 몸을 불교에서는 32가지로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기본 입장은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 부분들이 기능을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감각기관을 잘 지키라 했다. 눈으로 볼 때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를 볼 때 전체적인 상은 여자구나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상은 저 사람 옷이 멋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거 볼 때 그걸 일으키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거 참 괜찮은 말 같아. 나도 후궁에 처소에 들 때 내 이 감각기관을 잘 지키면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나이 또래의 어머니나 이래 보고 또 조금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또 소중한 가족이 있다. 우리는 그 대상만 딱 자기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봐요. 그 사람을 아끼는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같으면 남편이 있고 내지는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을 볼 때 그 어떤 우리는 멋있다 이래 보잖아요. 부분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 보거나 세 번째는 이제 그 감각기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하다가 어떤 20대 아직 미혼인데 그 자기 그 직장에 이제 그 결혼한 어떤 기혼 상사한테 자꾸 마음이 간대서 제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대요. 그거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다 보면 꼭 뭐 남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건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걸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좋고요. 또 안 보는 게 좋고 만나면 말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저는 누가 애인 있다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부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여러 부분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병원을 이제 찾은 분들 가운데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한 경우를 말씀을 더 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외도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이 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들은 누가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리고 또 이제 성욕이 좀 있는 사람이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래 바꿔주는 거죠. 바꾸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바꿔줍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명품 부부로 거듭날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셨죠? 네. 근데 방송 보시는 예. 미혼 여성 남성들은 예.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 안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집도 저만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집에 있는 남자하고도 좀 다시 그렇죠. 보기로 방송을 예.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예, 그 좋은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노 다스리는 거. 우리는 살아가도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자칫하면 모든 걸 파괴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화나는 마음을 잘 다스릴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병은 또 마음속에 있는 화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음 시간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승승이 여보세요.